자, 오늘은 2023년 11월 수능 수학 21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보면은 x라는 게 나왔고, 그렇죠? 그런데 또 t가 나왔어요. 이렇게 이제 변수가 두 가지가 나오게 되면은 일단은 이제 보기에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게 이제 풀이 과정이 길든 뭐 짧든 그건 이제 크게 중요치는 않은데 어쨌든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그 문제 그 유형들이 이런 식의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변수를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서 복합 함수 그런 개념으로 해갖고 문제가 나오는데 좀 시간이 부족하면은 좀 이렇게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것도 못 풀고 넘어갈 수가 있는 문제들이 꽤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중요한 게 어떤 함수가 나오면요 그걸 그림으로 자꾸 그리는 연습을 자꾸 해야 돼요. 왜냐면은 함수를 그림으로 그려낼 수 있게 되면은 오히려 답을 찾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해설지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그림을 많이 안 그려줘요. 안 그려주다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자, 한번 선생님하고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조금 이제 그림을 통해서 문제를 풀게 되면은 좀 쉽게 이해가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문제 한번 볼까요? 양수 A에 대해서 항상 이제 문제를 보면요 그냥 읽지 말고 선생님처럼 이렇게 표시를 해가면서 문제를 풀면은 좀 더 내용이 명확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자꾸 밑줄 그어가면서 동그라미 쳐가면서 그렇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 공부가 좀 더 입체적으로 되면서 좀 더 이제 에너지가 나오는 쪽으로 활성화가 되는 거죠. 근데 그냥 눈으로만 읽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소극적인 그런 이제 방식으로 이제 공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좀 이렇게 눈에 확 안 들어오죠. 자, 양수 A라고 했어요. 자,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서 정의된 fx는 자, fx 함수가 이제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마이너스 1에서 6까지 또 6부터 무한대까지 함수가 두 가지로 이제 그려지는 거예요. 얘는 이제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위로 볼록이죠. 위로 볼록, 그렇죠? 위로 볼록. 그 다음에 이제 로그 함수가 나왔어요. 로그 함수. 로그 함수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죠? 네, 우상향.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두 개의 함수가 복합적으로 이제 연결돼가지고 그려지는 그런 패턴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이런 패턴으로 가다가 이런 패턴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결국 이제 이런 패턴으로 이제 그림이 그려질 텐데, 자, 근데 t라는 또 이제 새로운 변수가 생겼어요. 근데 얘는 또 실수래요, 실수 t. 닫힌 구간 t-1부터 t 플러스 1. t가 이제 0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그렇죠? 실수 t고. 어떻게 보면 얘가 x 값하고 동일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x 값하고 동일한 역할을 하는데 이제 그 gt라는 함수로 이제 새롭게 이제 새로운 함수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그 gt 함수에서는
t가 x 역할을 하는 거죠. fx에서 x가 x값 영향을 하는 것처럼, 아니 역할을 하는 것처럼 gt라는 함수에서는 t가 x값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간이 이제 어떻게 정해졌냐면은 0에서 무한대래요. 자, 여기는 쉽게 말하면 마이너스 1에서 무한대까지죠. 그렇죠, 범위가. 그러니까 뭐라고 말할까요? 표현 형식이 다르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표현 형식이고, 닫힌 구간, 열린 구간, 우리가 이제 그 극한 공부할 때 배우잖아요, 그렇죠? 여기 이제 닫힌 구간을 쉽게 말하면 등호가 들어가는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t-1부터 t 플러스 1까지 포함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구간은 0에서 무한대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t가 0보다 크거나 이 얘를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렇죠?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표현 형식만 다른 거지 같은 거. 그래서 함수 gt의 최소값이 5가 되도록 함수 gt의 최소값. 자, 여기는 또 최대값이 나왔는데 또 여기서는 또 최소값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람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 최소값이 5가 되도록 양수 a의 최소값을 불러요. 자, 일단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한번 그림을 먼저 그려봐야 돼요. 그림을. 여기 이제 A가 이제 미지수이긴 한데요, 대략적인 그림은 그릴 수 있죠. 로그 4, x-5에 대한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그림을 그려보고, 그림에서 이제 이해를 한 다음에 문제를 푸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fx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되죠. 자, fx를 한번 봅시다. fx는 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부터 먼저 풀어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인수분해 하면은 마이너스 x로 묶어주면은 x 마이너스 6이 되잖아요, 그렇죠? 얘가 0이라고 놓고 풀면은 x는 0 또는 6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0, 6에서 x축하고 만나는 거죠, 그렇죠? 만나면서 그래프가 자 0하고 자 여기가 6이라고 할게요. 0, 6에서 이렇게 만나면서 그래프가 이렇게 쭉 이렇게 이제 올라갑니다.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예요. 쭉 올라가는 거예요. 0, 6에서 만나고 0, 6에서 만나고 그래프가 위로 볼록이죠. 위로 볼록, 그렇죠? 위로 볼록인데 꼭지점은 당연히 이 중간값에서 꼭지점이 나오겠죠. 0하고 6, 그 사이에 3에서, 그렇죠? 그럼 3을 집어넣으면은 자 여기다가 3을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 빼기 6이니까 마이너스 3이죠. 9가 나오죠. 그렇죠? 여기가 이제 9가 되는 이 지점 9. 조금 삐뚤어졌죠. 삐뚤어진 건 좀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세요. 자, 그래프가 이렇게 이제 쭉 올라갔다가 이렇게 이제 내려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여기가 9라는 거예요, 9. 3, 9.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는 6이 포함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6이 포함되지 않았으니까 일단은 빈 동그라미, 그렇죠? 그리고 여기 있는 여기 있는 내용은 사실 없는 거죠, 그렇죠? 일단 이 범위 안에서만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일 때까지만 의미가 있는 거죠. 마이너스 1을 한번 집어넣을까요? 그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플러스 1이 되죠, 그렇죠? 그다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이 나옵니다. 이 지점이 마이너스 7이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7. 그러면 이제 그래프가 이제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7까지는 포함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 쭉 올라갔다가 9까지 갔다가 0으로 다시 내려오는 그런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두 번째 x가 6보다 크거나 같을 때 로그 함수도 그려봐야 되겠죠. 로그 함수는 기본적으로 로그 a 로그 4의 x-5 이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이 진수가 항상 양수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양수가 돼야 돼요. 음수가 나오면 안 돼요. 왜냐하면 로그 함수의 기본적인 패턴이 어떻게 됩니까? 1, 0을 지나면서, 그렇죠? 1, 0을 지나면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완만하게 간다고, 완만하게. 그거는 이 A 값에 따라서 그래프가 조금 달라지죠. 이 패턴은 그대로 가는데 A가 만약에 뭐 10, 20, 30 그럼 급격하게 이렇게 1령을 일단 지나는데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죠. 가파르게죠. 근데 만약에 얘가 2분의 1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완만하게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마이너스는 당연히 반대가 되겠죠. 반대. 그래서 요 밑이 1보다 크냐, 1보다 작으냐, 밑도 당연히 양수가 되죠. 양수가 되는데 1보다 크니까 우상형이 되는 거고, 얘가 만약에 1보다 작다, 예를 들어서 뭐 2분의 1이다, 뭐 4분의 1이다, 그러면 이제 우하형이 되는 거죠. 우하형. 그렇죠? 자, 그래서 x-5니까 x의 범위는 5보다 크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래프가 이제 5보다 큰 범위 내에서, 여기가 이제 5라고 할게요. 5보다 큰 범위 내에서 그래프가, 자, 여기서, 이거 이제 쉽게 말하면 정분선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래프가 6을 지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이제 이런 그래프를 이제 그릴 줄 알아야 돼요. 그리는 방법은 항상 기본형을 생각하면서 쉽게 말하면 x축 방향으로 5만큼 이동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y축이 5만큼 이동한 거예요. 이 y축이. 그래서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정분선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림이 지금 여기가 이제 쉽게 말하면 y축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을 이제 자꾸 그려보는 이유는 그림을 자꾸 그릴 줄 알아야지 문제가 좀 더 쉽게 느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x의 범위가 6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그렇죠? 여기 없어지는 거죠. 여기는 의미가 없는 거죠. 왜냐면은 여기서 6부터 시작이니까. 그렇죠? 그럼 결국에는 그래프가 이렇게 갔다가 6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6을 포함하지 얘는 6을 포함하지 않았으니까 6에 가까이 가는 것까지는 그림을 그려줄 수 있고, 그렇죠? 네. 그리고 얘는 6을 포함하니까 6에서 0이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연결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GT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되겠죠, GT를, 그렇죠? GT가 뭐냐? 얘하고는 별도의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별도의 함수. 그러니까 이 함수하고 얘하고 관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전혀 다른 함수인데 얘는 이제 어떻게 정의를 내렸냐면은 t가 0보다 큰 범위 내에서, 그렇죠? 네, 0보다 크거나 같은 이 범위에서 여기에서 즉 t-1, t 플러스 1 여기에서 최대값을 gt라고 한다.
자, 그러면은 가장 이해하기 쉬운 건 뭐냐면요. 직접 그 숫자를 집어넣는 게 좋습니다. 좀 무슨 얘기냐? t가 일단 0이라고 했잖아요. 실수라고 해도요. 그냥 정수처럼 생각하고 0을 먼저 집어넣어봐요. t 0을 집어넣어봐요. 그럼 범위가 이렇게 되는 거죠. 0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고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 구간이 어떻게 됩니까? 구간의 차이가 2죠. 2. 그렇죠? 그러니까 이 범위 내에서 자, GT는 뭐가 됩니까? 이 T가 일단 0이니까 G0이 되는 거죠. G0. 그렇죠? G0이 자, 봅시다. fx의 최대값을 GT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fx의 최대. 자, 그러면 범위가 일단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즉,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1. 자, 요것도 1 집어넣으면요. 아까 마이너스 1 집어넣고 마이너스 7 나왔죠. 1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1. 1 빼기 6이니까 마이너스 5. 5가 나와요. 5. 그쵸? 여기가 5라는 얘기예요. 5. 요 지점이 5. 그쵸? 5.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즉, fx 값이, fx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7에서 5까지. 여기에 지금 요 구간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잖아요. 마이너스 1에서 1. 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요 구간에서 fx는 마이너스 7부터 5까지 값을 갖는 거죠. 그쵸? 그럼 그 중에서 최대값이 뭡니까? 5잖아요. 5. 그래서 G0은 5가 되는 거예요. G0은 5. 그러면 실수니까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범위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1이에요. 그러면 1.1까지 범위가 계속 이렇게 간격 1을 간격은 2가 계속 유지되면서 이렇게 간격이 점점 그 범위가 점점 변화가 될 수 있잖아요. 변화가 되면서 가장 최대값은 뭐가 됩니까? 일단은 요 3까지 그렇죠? 3까지는 예를 들어서 0에서 3까지 요 범위에서는 9까지가 최대값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정수 개념에서만 일단 먼저 생각하면은 자, 그러면 t가 만약에 자, 일단 이렇게 이제 구분해 놨잖아요. 그렇죠? 그럼 t가 만약에 1이야. t가 1이야. 그럼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0에서 2까지잖아요. 그렇죠? 0에서 2까지. 그러면 얘는 G1이 되는 거죠. 그렇죠? G1. 0에서 2까지니까 자, 0에서 2까지. 0에서 2까지니까 요 2까지가 x가 2일 때 자, 2 집어넣어 볼까요? 마이너스 2가 되죠. 2 빼기 6이니까 마이너스 4. 8이 나오겠죠. 8. 그쵸? 8. 8이 되는 거야. 8. 8. 그쵸? 그래서 t가 0일 때 5가 되고 t가 1일 때 8이 되고 그쵸? 그 다음에 t가 2일 때 근데 이거는 굳이 일일이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대입을 해보는 거고요. 그림을 일단 그릴 줄 알면 어떻게 됩니까? 아, 적어도 1에서 3까지 이 범위에서는 최대값이 9까지 나오겠구나. 그쵸? 그렇게 해서 이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일단 t 2번까지 해볼게요. t2까지. 그러면 1에서 3까지 범위가 나오는 거죠. 그쵸? 그러면 t가 2니까 g2는 얼마가 나와요? 9까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게 쉽게 말하면 GT의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T가 이제 변수죠. 그렇죠? GT가 되는 거. 그렇죠? 그러면 T가 0일 때, 즉 0일 때 아까 G0이 얼마 나왔어요? 5가 나왔죠. 5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그래프가 어떻게 됩니까? t가 0일 때, t가 1일 때는 아까 G1이 8이 나왔죠.
8이 나왔어요. 8이라고 할게요. 8. 그 다음에 t가 2일 때 G2는 9가 나왔죠. 9. 그렇죠? 자,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요게 이제 요거 이제 정수값을 집어넣은 거고, 실수가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요거처럼 완만하게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그래프하고 비슷하게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자, 그림에서 이제 보듯이 x가 3을 찍고 3을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그래프가 우하향이 되는 거죠. 우하향. 그렇죠? 우하향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이제 최대값은, 자, 아까 여기서의 최대값은 이 끝에 있는 값이 최대값이 됐죠. 여기서의 최대값은 작은 쪽에 있는 값이 최대값이 되는 거죠. 우하향이니까. 그렇죠? 예. 이렇게 되는데,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럼 결국에는 3일 때, 자, t가 3일 때, t가 3일 때는 범위가 2에서 4까지죠. 그렇죠? 그럼 G3은 얼마가 나오냐? 자, 2에서 4일 때, 2에서 4일 때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 최대값이 9가 나오죠. 그렇죠? G3도 9가 나옵니다. 그렇죠? 9가 나오는데, 자, 요거는 이제 정수 개념으로 이렇게 숫자 여기 대입하고 한 건데, 자, 여기서 이제 한번 보세요. 13에서 요 범위에서 9가 나왔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 조금 하나씩 옮겨갈게요. 1.1에서 3.1. 1.1에서 3.1이니까 어쨌든 요 9 원절에 있는 값이 나오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일단 여기서 감소가 됩니다. 감소가 돼요. 감소가 되면서 G3에서는 다시 또 9가 되잖아요. 9가 되는데 여기서 일시적으로 감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1.2에서 3.2 또 감소가 되죠. 그렇죠? 감소가 됐다가 2에서 4로 가면서 다시 또 9가 돼요. 2에서 4로 가면서, 자, 그래서 이렇게 감소가 됐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패턴이에요. 이런 것들은 좀 이해하기 힘들겠죠. 그래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그래프를 이제 정확하게 이런 것까지 이제 그리는 거를 요구하진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최대값이 뭐냐, 최소값이 뭐냐, 이런 것만 이제 파악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 정수 범위에서는 계속 숫자가 9까지는 올라가는데 이제 실수 개념으로 해갖고 이 간격을 오른쪽으로 자꾸 이동시켜 가면서 여기서 이제 최대값이 9에서 9보다 좀 작은 값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순간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패턴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그려낼 필요까지는 없고요.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최대값이 이제 그렇게 해서 그려졌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최소값이 5가 되도록, 자, 그럼 여기 이 그래프 하나만 봤을 때는 우리가 최소값이 5가 나와요. 그렇죠? 5가 나오잖아요. 어떤 범위에서. 자, GT가 아까 그 fx의 최대값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fx의 최대값. 근데 그 최대값이 이제 fx 기준에서는 최대값이고 GT 입장에서는 최소값이 되는 거예요. 그게 최소값이 되도록
그 최소값이 5가 돼도 그렇게 만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이제 갔다가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는데 내려오다 또 올라가고 막 그러거든요. 어쨌든 5 밑으로 내려오지 못하게 하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이제 한번 여기는 이제 이해가 됐으니까 됐고, 자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데 자 6까지 오면은 예를 들어서 4에서 6까지 이 범위에서는 자 5를 집어넣었을 때 요게 이제 3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잖아요. 2를 집어넣었을 때 5가 나왔으니까 5를 집어넣었을 때 5가 나오거든요. 여기도 5가 나와요. 5를 집어넣었을 때 5가 나오는데 자, 요 범위에서 자 4에서 6까지 요 범위에서는 최대값이 요 4를 집어넣은 값이 되겠죠. 그렇죠? 4를 집어넣은 값. 4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그렇죠? 4 빼기니까 마이너스 8이 나온다. 8 나왔죠? 2하고 4를 집어넣을 때 8이 나옵니다. 2, 4. 그때 8이 나와요. 8. 그렇죠? 그런데 5에서 7까지 범위가 바뀔 때 5에서 7까지 범위로 이동했을 때 여기서의 최대값은 5가 되는 거죠. 5. 그렇죠? 5가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관건이 이제 생깁니다. 5.1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5.1. 그래서 5.1. 여기 7.1이 되겠죠. 그렇죠? 7.1. 5.1에서 7.16 사이에서는 어쨌든 5에서 5였으니까 5.1에서는 5보다 작은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7.1을 집어넣었을 때는 만약에 그래프가 이 모양이라면은 5보다 작게 나오죠. 그러면은 최소값이 즉 fx의 최대값이 5보다 작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GT 입장에서는 뭡니까? GT 입장에서는 최소값이 5가 돼야 되는데 5보다 작은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fx의 입장에서는 최대값이고 GT 입장에서는 최소값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요 그래프가 이렇게 완만하게 가면 안 되고 적어도 7일 때 그래프가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5를 찍어야 된다는 거. 왜 그런가? 7일 때 만약에 이 그래프가 되잖아요. 이렇게 완만한 그래프가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같은 이런 이제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1에서 7.2다. 자, 여기 5에서 7까지는 어쨌든 얘가 5라는 값을 가지니까 이게 fx의 최대값이 되면서 GT 입장에서도 5라는 값을 얻게 되죠. 그렇죠? 근데 5.1, 즉 0.1만 더 오른쪽으로 해서 범위를 바꾸게 되면은 어쨌든 5에서 x값이 5였을 때 5라는 값을 얻었는데 5.1은 어쨌든 5보다는 작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작게 되죠. 그러면 7.1에서도 그래프가 만약 이런 상태면은 5보다 좀 작은 완만하게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면은 7.1에서 나오는 이 값하고 또 6에서의 0 최대값은 이쪽에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GT 입장에서는 5보다 작은 값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에서 그래프가 5를 찍어야 된다는 겁니다. 7에서 5를 찍어야지 7.1로 가더라도 5보다 큰 값이 나오잖아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림으로 이해하면 이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이해하지 않고 문제를 풀려다 보면은 이제 복잡한 거예요. fx 함수, gx 함수, gt 함수,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이 뭡니까? 7일 때 5를 찍어야 되는구나. 적어도 5보다 크거나 5 이상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5보다 크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A 값이 크게 나와야죠. 그렇죠? A 값이 크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A 값이 1이냐 10이냐에 따라서 급하게 올라가는 거죠. 급하게. A가 만약에 뭐 2분의 1이에요. 완만하게 올라가는 거, 완만하게. 그렇죠? 그 이제 그래프를 자꾸 그리다 보면 그런 감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감이 생기려면 자꾸 이제 그려봐야 돼요. 그려보고. 근데 보통 사람들이 적어도 이제 중간 정도 되는 상위층 학생들은 제외하고요. 중상위까지도 좀 그래요. 그래프를 잘 안 그리려고 해요. 그럼 거기서 이제 막히는 거죠. 막히면서 상위권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이제 스스로 차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학을 잘하려면요, 일단은 그림을 잘 그려야 돼요. 그림을.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론은 F7이 5가 나와야 되는데 5보다 크게 나와야 돼요. 크게. 크거나 같게. 그렇죠? 크거나 같게.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이제 x값 대신에 7을 집어넣으면은, 자, F7은 A 로그 4에, 자, 7 빼기 5니까 2가 되죠. 그렇죠? 2가. 요게 5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럼 요거 이제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A 로그, 자, 4는 2의 제곱이죠. 그렇죠? 2는 그대로 써주고, 요 2의 1승. 요 2하고 1하고 앞으로 남은 2분의 1, 얘가 이제 분모고 얘가 분자예요. 그렇죠? 로그 2의 2니까, 자, 밑하고 진수가 서로 같으면 1이죠. 1.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이거는 이제 1이 되면서 곱하나 마나가 되는 거고, 자, 그래서 A는, 자, 2분의 1이 오른쪽으로 넘어가니까 2 곱하기 10이 되는 5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0이 나오고. 그래서 A의 범위를 만약에 구해라고 하면 A는 1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이제 구하면 되고요. 최소값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10이 되는 거죠. 10. 자, 상세하게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내용이 조금 장황하게 됐는데요. 어쨌든 이제 그 중요한 거는 수학을 정말 잘하려면요, 초등학교 때로 돌아가야 돼요. 초등학교 때처럼 도형이라든지 그래프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 그려보면서 느껴보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수준까지 되면은 해야 할 것도 많고 하다 보면은 일일이 그림 그리면서 하는 거를 굉장히 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등한시하게 되면은 수학 성적이 안 올라갑니다. 80점이면 80점에서 안 올라가요. 90점에서 100점이 안 나와요. 그거 왜 그런가 하면은 그거를 할 줄 알아야지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나의 수학 실력이.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야 되고, 지금 이런 거는 솔직히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일이 제가 숫자를 집어넣어서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림을 이렇게 그릴 줄 알면은, 간격이 이렇게 옮겨가면서 x값이, gt값이 이렇게 변하겠구나.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 부분에서 최소값 5를 갖기 위해서, fx는 이제 최대값이 개념이고 gt 입장에서는 이제 최소값 개념이죠. 5가 되려면은